화학기호가 뭐야? KR 너 설마 염화하니까 지금 CL부터 나온 거냐? 칼슘이 CL이에요? 아,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염화칼륨을 뿌리는 거지? 염화칼륨. KCl이 맞지? KCl이야, KCl2야, KCl3야. 살짝 KCl 마이너스. 칼륨이 이제 일쪽이었나? 너 나 과학쌤한테 다 일러. 아니 이거 주줄 보면 알겠어. 선생님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애가 칼륨이 지금 뭔지도 모른다고 지금. 주줄표를 보면 알겠어.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저기 맞아? 아! 진짜 내 분필 씨 노란 거랑 다 가져갔어. 아 나 씨 네 번째인데. 차에 놓고 왔는데. 근데 얘 그냥 KCl이 맞네요. 야 너 그리고 내가 경찰 부르라고 해서 안 했어. 과학쌤이 자꾸 분필 가져가는데 지금 그것도 야 초록색이랑 노란색 계열만 쏙쏙 다 빼가지고 지금 가져가건데 근데 막 비싼 거라고 좋아하시던데. 야 지금 내가 수업을 못하게 생겼어. 다음 시간에 경찰 불러놔. 알겠지? 자 오늘은 이거 그냥 순서대로 하자. 지수방부등식. 오늘은 이거 하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지? 아 그럼 딱 맞아 떨어지겠네. 오늘 요거 하고 목요일날 로그 함수 하고 토요일날 로그 방부등식 하고 숙제 쫙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삼각함수 시작. 그러면 삼각함수 2주만 하면 되니까 남은 3주는 남은 2주가 남겠구나. 설에 한 주가 끼니까. 아니지? 3주가 남겠나? 아니지? 2주네? 2주 동안 수요일 딱 하고 시마이. 시마이요? 왜? 이러면 안 되나? 끝. 시마이는 아니야. 끝. 그리고 끝. 자, 지수방정식 부등식 오늘 요거 딱 할 건데 요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지수방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있지? 지수방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설명한 그 쉬운 단원이 여기라는 거야. 니네가 풀기가 좀 힘들 뿐이지. 왜냐? 우리는 지수방부등식이 눈에 보이잖아?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되냐? 치환만 생각하면 되거든. 치환 후 정리야, 그냥. 확인됩니까? 근데 이 치환 후에 정리하는 부분들이 내가 말로 할 땐 참 쉬워. 왜? 그냥 치환한 다음에 식 정리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정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생각해봐. 단지 그냥 치환을 해서 막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유리식이 등장을 했어. 분모가 0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분모가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쳐도 잘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래서 t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그걸 다 풀었더니 t 값이 3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하느냐? 정답을 3이라고 적는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T가 그래, 우리는 원래 t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구했어야 돼? x를 찾았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한 번의 실수가 더 나와. 보통 너네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 후 정리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주의점들이 있거든? 그 중에 주의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문자 있지? 문자의 종류들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돼. 어떤 걸 보는 건지 확실히 체크.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의 x제곱이 나왔거든? 2의 x제곱? 2의 y제곱이 나왔어. 문제에서. 그럼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했어. 치환했으니까. 2의 y제곱은 b라고 치환을 했어. 근데 나보고 갑자기 x랑 y를 더한 게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여러분들 a랑 b를 더해야 되겠지. 이런 데서 또 실수가 나와. 우리가 보통 미지수를 보게 되는 게 지수방부등식에서는 지수절에 존재하지. 지수끼리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야 돼? 곱해야 되잖아. 이런 식의 계산 오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냐? 지수 법칙 있지. 그 지수 법칙에 의거한 의거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냐? 알아? 의한. 그렇지. 의한. 지수 법칙에 의한 계산식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지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방정식은 그렇다 치자고 부등식을 풀게 되면 부등호가 갑작스레 바뀌는 경우들이 존재를 했거든? 언제 우리 바뀌었지?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가 곱해지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었지. 근데 지수 법칙에서는, 여기 지수 부등식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경우가 등장하거든? 잘 들어봐. 2의 x제곱이 2의 y제곱보다 커. 그럼 x랑 y 중에 누가 더 클까? x가 더 크지. 왜? 밑이 큰 놈의 지수가 더 클 거니까. 그래야 큰 수가 되니까. 맞지? 근데 2분의 1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y제곱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큰 수의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지. 그런 식으로 부등식에서도 또 한 번의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식을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성질. 대표적인 예로 밑 있지, 밑. 밑이 1보다 크냐? 혹은 밑이 0과 1 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수의 성질에 의해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 요거까지 염두에 두고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둔 상태로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해야 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든다라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우리가 치환 후 정리를 하라 그랬잖아. 그럼 치환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보자고. 2의 x제곱이 나왔어. 그럼 x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2의 x제곱을 a라고 뭐 치환을 하겠지.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나가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도 지수 방정식이지 한번 생각을 해봐. x의 x제곱이 4야. 이거 지수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냐 그걸 보고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 맞죠? 그러면 미지수 자리, 지수 자리에 x가 있잖아. 그러면 지수 자리에 x가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던 거는 2의 x제곱, 뭐 2의 y제곱 이런 식으로 밑은 정확한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x의 x제곱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지.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만 판단하면 돼. 밑의 여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수에 미지수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야. 미지수가 있어 없어? 있지. x의 x제곱이니까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뭐라고?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또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제 지수 법칙 있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지수에서 밑조건 어떻게 만들어졌어? 지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밑은 무조건 0보다 크고 1이 되지? 아니었지. 맞아요, 아니요. 즉 다시 말하면 밑조건 쉽게 얘기하면 밑인 A가 0과 1 사이가 될 거냐 아니면 밑인 A가 1보다 클 거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지? 이 밑조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x의 x제곱이 뭐 예를 들어 5야. 그래 버리면은 이걸 누굴 곱해야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상으로 나눠서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가 뭐면 돼?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밑조건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면은 사실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이 선에서 끝나.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긴 하거든. 예외되는 케이스가. 그거는 나중에.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책의 내용이 전부야. 따로 뭔가 풀이법을 가져갈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씩 예 들면서 문제 같이 풀어나가면 돼.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 쉬는 시간이 개수작 부리지 마. 너 내가 거기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 그랬어. 야, 이거 위에 있는 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떼버리자. 무거운데. 어깨 아파. 허리 디스크 오고. 떼버려. 자,
문제 풀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 거야. 알겠죠? 자, 기본 유형 13번. 첫 번째 거 보자고. 자, 3분의 1의 x제곱이 27의 x-8제곱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밑과 지수가 전부 다 다르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똑같이 맞춰야 뭐 같은 짓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밑을 똑같이 맞췄어. 그럼 두 수가 같은 수가 되려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으면 돼. 지수를 내가 만약에 똑같이 맞췄어. 그럼 밑이 어떻게 돼야 돼? 같으면 돼. 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야지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바꿔. 얘 밑을 얼마로 할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문. 여기는 3의 3x 마이너스 24제곱. 그래,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그럼 밑이 똑같아졌잖아.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x가 3x 마이너스 24랑 같아지면 끝이라는 거야. 그럼 이 항에서 정리하면 x가 얼마 되니? 6. 맞아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지수 방정식 풀었어? 해가 6이라는 얘기야, 그냥. 치환이고 뭐가 없지? 가장 기초적인 문제 보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보자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써져 있어? 2x제곱 2에 x제곱 마이너스 9만큼을 거듭제곱했고 얘가 4에 x 플러스 3제곱을 했지?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아.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잖아. 그럼 지수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밑을 똑같이 맞춰. 얘 바꿀 거야. 그럼 2에 몇 제곱? 2x 플러스 6제곱. 그럼 지수 자리에 있는 x제곱의 마이너스 9가 2x 플러스 6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어이구, 이번에는 이 항에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풀면 되잖아.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빠르게 가자. x가 뭐예요? 5 아니면 마이너스 3. 그래,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 그럼 이번엔 정답이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밑과 지수가 같다.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14번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기본 14번. 지금 우리가 이제 얘를 풀려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쭉 봤더니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밑을 똑같이 맞춘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돼버릴 때 우리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치환해야 될 요소들을 일단 먼저 찾는 거야. 자, 봤더니 9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에다가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81이 0이라고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3으로 다 바꾸고 그래, 얘를 일단 3으로 먼저 바꿔. 그럼 3에 뭐가 돼? x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쓸 거야. 네. 왜? 치환할 거니까. 여기도 그럼 3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누굴 치환할지 눈에 보이잖아. 누굴 치환할까?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지. 누구로? t로.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t의 제곱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30t 플러스 81이 0 되는 거지. 그럼 누구? 3하고 27로 분해하면 되지. 그럼 결국 t 값이 뭐야? 3하고 27이지. 그럼 이거 정답이네. 그렇지.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 했어? 이 t가 뭐야? 3의 x제곱이지. 그럼 3의 x제곱이 3 아니면 27이래.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x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 1 아니면 3.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보자고. 두 번째 문제는 봤더니 야, 이게 그거다. 미세도 미지수가 보인다. 그렇지 않냐? 네. 자, 이렇게 써져 있지. 그리고 뒤쪽에 조건이 붙어 있어.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어때? 밑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숫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얘가 0보다 큰다는 걸 알지만 그 이상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 없지. 그럼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해서 둘이 같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밑을 똑같이 맞춰놓고 지수가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밑을 똑같이 맞추면 x 플러스 2가 얼마란 얘기야? 4면 지수가 둘이 서로 같으니까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x가 뭐가 돼? 2라는 걸 하나 찾은 거지. 근데 2x 플러스 2 아니에요? 어디에? 아니 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나도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시구나. 지수 안 맞추고 미술 똑같이 맞춘 거야, 첫 번째는. 미술 갖게. 그럼 자, 두 번째는 뭘 갖게? 지수를 갖게. 맞지? 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수는 이미 같아.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지수는 이미 같지? 그럼 이거 어떻게 뭐 갖게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애매하지?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했었냐? 앞에서 문제 풀 때. 거듭제곱으로 바꿨잖아. 여기도 바꿔 푸는 거지. 어떻게 바꾸면 돼? 2에 2x 플러스 2제곱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된 거잖아. 근데 애초에 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지? 바꿔놓고 했더니 안 같잖아. 원래 있는 그대로가 같은 거였지. 그럼 그러니까 첫 번째 밑이 일단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수가 같으니까 x도 1을 찾았어. 지수가 같다고 생각했더니 뭐야? 결국 밑이 같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뭐야? 결국 x가 2 하나밖에 못 찾은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 맞지? 맞아? 다른 게 또 있어? 뭐가 있어? 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랄이야. 지수가 0. 그렇지.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지수 법칙 항상 고려하라 그랬지. 지수의 성질 이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잘 봐. 밑이 서로 같은 경우가 지금 찾은 거지. 만약에 밑이 다르면 지수가 똑같으면 되잖아. 지수가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0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걸 시사하거든? 문제 풀이 방법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어떻게 가져가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밑이, 어차피 지수가 똑같잖아.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바로 우리는 처음 풀었던 4가 뭐가 돼? x 플러스 2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바로 x가 2예요. 라고 찾게 되는 거야. 확인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밑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밑이 달라지게 되면은 같은 수만큼을 거듭 제곱해버리면 숫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그래서 밑이 서로 달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어떤 수의 0제곱의 꼴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지수 자리에 있는 x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서 x가 또 하나 추가로 뭘로 나와?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문제 하나는 별표 쳐놓고 잘 좀 기억해놔. 요거 고등학생들 특히 니네 시험 문제야. 알겠죠? 기억해놔야 돼. 확인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표 쳐놓고 기억 좀 해놔. 제발이야. 오케이? 쳐 졸지 마시고요. 개빡치면은 집어 던져버린다. 그래도 되겠지? 왜 젊으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허락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끝나고 옆으로 넘어오면 기본 15번에 뭐가 나와? 부등식 나오기 시작하지? 자, 그럼 부등식으로 가보자고. 자, 기본 15번에 지금 나와 있는 부등식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등식은 항상 둘이 같으니까 그냥 구해놓고 같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꼭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부등호의 방향을 신경 쓸 때는 기본적인 지수의 성질, 밑조건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떠올리고 계셔야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는 문제 푸는 방법은 완전히 동일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5분의 1에 x-7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25보다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밑을 0과 1 사이로 만들래? 밑을 1보다 큰 수로 만들래만 고민하면 돼.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밑을 5분의 1로 만들 수도 있지. 5로 만들 수도 있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럼 그 고민은 여러분들 순수하게 알아서 하면 돼. 어떤 경우가 편한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거든? 자, 잘 생각해봐. 밑이 0과 1 사이잖아? 큰 수의 지수가 어때? 작으니까 부등호가 뒤집혀야 되지.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큰 수의 지수가 어때? 크지? 그냥 지수만 갖다 놓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을 5로 만약에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5에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7제곱 되지. 그리고 부등호를 따졌을 때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밑이 1보다 크니까 큰 수의 지수가 어때? 크잖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끌어오면 되냐? 마이너 x 플러스 7이 2보다 이상이요를 땡겨오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밑이 만약에 5분의 1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앞에 거는 그냥 5분의 1에 x-7제곱을 쓰면 되지. 그럼 얘도 5분의 1로 고쳐봐. 그럼 5분의 1이 몇 제곱이 돼?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이렇게 부등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면 큰 수의 지수가 어떻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여기선 식을 누굴 땡겨와? x-7이 마이너스 2보다 이하예요 라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야. 편한 거 따라가. 니네가 하고 싶은 걸로. 자, 첫 번째 거 풀면 x가 어떻게 돼? 5보다 이하 나오겠지. 두 번째 거 풀면 x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5보다 이하. 아무거나 나오잖아, 둘 다.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돼. 여기다 적어줄까, 아예? 밑이 0과 1 사이면 0하고 1 사이면 큰 수의 지수가 어때? 작아요. 지수가 작아.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너 자리에서 일어나라. 뒤지기 싫으면 큰 수의 지수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확인돼요? 이 규칙 하나만 적용하면 나머지는 방정식하고 완전히 동일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자, 기본 유형 15번의 두 번째 거. 지금 보면은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쳐주느라 못 들으시나 보지? 대가리를 확 그냥 빨리 일어나지 않을래?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밑을 어떻게 맞출까? 0과 1 사이로 할까? 4분의 1로 맞출까? 뭐 2분의 1로 맞출까? 2로 맞출까? 그래, 2로 맞추자. 그러면 2에 x-6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자, 밑이 2니까 큰 수의 지수가 큰 거지.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어? x-6이 마이너스 2x보다 작겠죠. 그럼 부양에서 정리하면 x가 결국 최종적으로 뭐 나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니.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기본 유형 16번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또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지. 그러면 이거 결국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방정식에서 봤었던 그 치환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어? 부등식. 부등호 기호. 부등호 쓰는 거 말고는 방정식이랑 풀이방법 완전히 똑같이 가져갈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일단 치환부터 해야 되니까 누구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을 첫 번째 문제야. 뭘로 치환할까? k로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식 뭐라고 써야 돼? 나와 있는 거. 8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15k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이항하면 되겠지? 자, 8k의 제곱 마이너스 15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잖아. 인수분해 8에 1에 2에 1에 마냐? 아닌데? 이상한데? 마이너스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고 또는 k의 범위가 2보다 큰 거지. 끝났네? 원래대로 돌리라 그랬죠? 그럼 돌려.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보다 작아. 가능? 아니요. 불가능. 왜? 이 새끼 함수값 당연히 어디까지였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0이 점근선이었으니까. 그럼 음수 0보다 작아지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판단이 안 서, 내가 헷갈릴 것 같아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요거 결국에 따지고 보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래프로 그려. 그냥 대충 x축 나왔지. 2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대충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8분의 1 어딨어? 여기 있지. 이거보다 작은 범위 있어? 없어. 해 없으면. 그러면 2는 어딨어?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면 2가 나오게 만드는 x값 당연히 뭐겠어? 1보다 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거 보고 x가 1보다 커요. 이렇게 찾아도 돼. 알겠어요? 나중에 문제 어려워지면 이제 그래프로 분석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해도 상관없겠지? 요런 거 하나만 주의해서 보면 된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가보자고요. 두 번째 거 딱 보니까
패턴이 나왔어.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거 풀고 두 번째에서 밑에다가 x 줬었잖아. 예. 그럼 이번에도 밑에다 x를 줬겠지? 예. 자,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x에 5x 마이너스 1제곱이 x에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나왔어. 야, 이번엔 문제다. 이번에는 밑이 x로 미지수를 쓴 것까지는 아까랑 동일한데 아예 그냥 밑을 x로 똑같이 맞춰버렸네. 그지? 그럼 이번 어떻게 해야 될까? 지수끼리 지수끼리 그냥 바로 비교만 하면 된다? 일단 해봐야겠다가 그럼 자, 지수끼리만 비교한다고 생각해. 그럼 자, 누가 더 커? 범위 나눠요. 그렇지, 범위를 나눠야지. 아.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밑의 범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돼?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 뭐 해야 돼? x가 1보다 클 때. 그럼 자, 0과 1 사이면은 당연히 큰 수의 지수가 작아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5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2보다 이상이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x가 어떻게 돼요? 5분의 4분의 3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요 범위에서 얘가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범위가 뭘로 나와? x가 4분의 3보다 이상이면서 1보다 미만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큰 수의 지수가 큰 거지. 그러면 5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2보다 어때? 이하가 되겠지. 이 항에서 정리하면 4x가 3보다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된다? 4분의 3보다 이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있어 없어? 그렇지, 이번에는 없다. 그러면은 기억 아니면 니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지? 정답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거 보고 바로 문제 정답 봐봐.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뭔가 다르지? 어디가 달라? 그렇지. 뭐 어디서? 여기가 이상으로 돼 있지. 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문제 봐. 문제 보면은 부등식을 풀라고만 했지. 근데 우리는 밑 조건을 어떻게 했어? 0과 1 사이랑 1보다 크다. 요거 두 개 갖고 설정을 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 단순하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지 지수의 성립 조건을 보는 게 아니지. 다시 말하면 x라는 숫자에 1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1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한 조건을 더 찾아야 돼. 양쪽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어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확인되니? 그럼 1이 돼버리게 되면 밑이 1이잖아. 거듭 제곱을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지. 등호가 여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1일 때 무조건 성립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해가 나와서 더 나오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결국 얘와 얘까지 섞었더니 여기 등호 하나 추가요 라고 해서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로 생각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다시 생각해.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처음에 밑 조건 따지라 그랬지. 부등식 비교할 때.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야.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 물론 등호가 없잖아? 그럼 밑이 1인 경우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무조건 둘이 같아질 건데 같아지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등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요때만 한 번 더 생각해. 1이면 어떡하지? 라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문제 받고 뒤로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 유형 17번 문제가 보일 겁니다. 보입니까?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찾으라고 했어. 맞죠? 이제 시작이거든.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 두근을. 맞지? 그 두근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 두근이 뜻하는 게 어떤 문자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 두근. 그렇지. xj. 거기다가 x라고 적어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뭘 뜻하는지 하나씩 체킹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식 딱 보니까 누굴 치환하면 되겠어? 2에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지? 뭘로 할까? a? a로 할 건데 이번엔. 자,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라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4라고 쓰면 되지? 이게 0인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식 우리가 쭉 풀어서 계산을 한다고 치잖아? a 값 뭘로 나오겠냐? 무리수가 나오겠지. 아, 이거 골 때리는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번의 치환을 더 할 거야.
뭘 치환할 거냐? 어찌됐건 간에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이 뭐라는 걸 알아. 알파랑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a가 될 수 있는 값을 두 가지 종류로 쓴다라고 하잖아. 2의 알파 제곱 아니면 2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맞니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치환을 한 번 더 해서 얘를 감마, 얘를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문자가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너무 많은 문자가 생겨버리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보이는 a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라고 치환을 해놓긴 했지만 근을 이렇게 써버리잖아?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쓰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테니까 한번 또 봐. 일단 그냥 썼어. 그러면 이때 근각에서 관계 생각할 거야. 2의 알파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얼마가 됩니까? 6. 그래 6이야. 그 다음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란 얘기예요? 4.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럼 얘는 내가 해석이 힘들어. 근데 얘는 해석이 돼. 맞지? 바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걸 알아. 2. 그렇지. 2인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문제수 누구 찾으래?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되는 거야. 확인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치환할 거예요. 얘가 감마고 얘가 시그마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한 번의 식을 더 돌아갈 뿐이야. 감마 플러스 시그마가 결국 얼마란 얘기야? 그냥 6이고 감마 시그마가 뭐가 되는 거야? 4라는 걸 알고 있지. 결국엔 이렇게 써놓고 얘는 어차피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지수끼리 더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포함된 거듭 제곱을 두 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 막힌단 말이야. 그럼 연산이 가능한 것만 찾아서 바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굳이 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단지 식이 좀 더 복잡해지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치환이 꼭 이 해를 쓸 때 반드시 꼭 치환을 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문제가 복잡할 때만 해 모양까지도 치환을 해라.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요거 치환해서 식을 다시 쓰는 거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식 보기 힘들어지니까. 알겠어요?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필수 유형 18번. 이제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치환부터 해야 되겠지? 네. 누구 치환할 거야? 7의 x제곱 치환할 거야? 그럼 누구로 해? 그래, 7의 x제곱을 k로. 자, 그럼 식 불러봐. 어떻게 돼야 돼? 7k의 제곱에 마이너스 50k 플러스 7이 0보다 이하. 풀면 되겠지? 바로 찾아. k의 범위 어떻게 돼? 7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맞아? 네. 이렇게. 그러면 k가 7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7의 x제곱이 여기 7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쪽은 7의 몇 제곱? 1제곱 사이.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x의 범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래 이렇게 찾고 크죠. 선생님. 확인돼? 네. 네. 그러면 모든 정수 x값의 합. 왜요? 저기 7이 또 0이랑 1 사이면 수정을 바꿔야 되죠. 이 7이 만약에 7분의 1이었어. 그럼 당연히 바꿔서 써야지. 자, 어쨌든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애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그래, 그렇게 정답 나오는 거야. 다른 거 없잖아. 확인돼요? 자, 뒤로 넘겨. 필수형 19번. 자, 이젠 연립도 시키네? 맞죠? 그럼 뭐 풀이 방법 다를까? 뭐 하면 되겠니? 치환. 그래, 치환하면 돼. 그럼 자, 필수 19번.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누구 치환해? 3의 x제곱. 그래, 3의 x제곱을 치환하자. 그러면 대신 치환할 때는 항상 그거 문자 잘 체크해야 돼. 3의 x제곱을 a. 그 다음 밑에 식에서는 또 뭘 치환할까? 4의 y제곱, x제곱? 뭐야 이거? 문자가 두 종류인데? 아니 4개인데요. 오, 3의 x제곱, 3의 y제곱, 4의 x제곱, 4의 y제곱.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지금 문제는 딱 보니까 야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3의 x제곱 나왔지. 이게 뭐야? 9 곱하기 3의 y제곱이지. 야 이거 연산 되잖아. 그럼 이거 결국에 3의 몇 제곱이야? 2 플러스
y 플러스 2제곱이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우리는 x가 뭐가 되는 걸 알아? y 플러스 2가 되는 걸 아는데 굳이 치환할 필요가 있냐? 없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 때로 치환하는 거지. 무조건 지수 보인다고 치환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럼 두 번째는 4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4의 y제곱이 얼마야? 40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 얘는 그래, 어차피 우린 여기서 더 이상 연산 안 되잖아. 그러면 x자리에 그냥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의 y 플러스 2니까 16 곱하기 4의 y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 치환해도 돼. 얘를 뭘로 치환하면 돼? 싫어. 그럼 16a에 4a 더하면 20a잖아. 그럼 그냥 a가 얼마가 되겠어? 2. 그러면 a가 뭐야? 4의 y제곱이었잖아. 그럼 이제 바로 우리는 y 값이 나왔네. 얼마로 나와? 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마야? 2분의 1. 그럼 x는 얼마야?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연립방정식에서 뭐가 달라? 그놈이 그놈이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연립 부등식이네? 뭐가 다를까? 똑같이 풀면 돼. 자, 4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16 나와 있고, 다시 그 다음에 2분의 1에 뭐가 돼 있어요? x 마이너스 8제곱 돼 있죠.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야? 밑을 똑같이 맞춰주면 되잖아. 네. 2로 맞출래? 2분의 1로 맞출래? 뭘로 맞출래? 2로 맞출래? 그럼 여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제곱. 가운데는 2의 4제곱. 마지막에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제곱. 그럼 밑이 2니까 큰 놈의 지수가 무조건 큰 거지? 그럼 이번에는 바로 그냥 2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을 거고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보다 작겠네? 이거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에 거 2개 풀어서 해 하나 찾고 뒤에 거 2개 풀어서 해 하나 찾고 정답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자, 앞에 거 2개 풀면 해 어떻게 나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뒤에 거 풀면요? x가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x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겠구나. 그래,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 유형 20번. 자, 다음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래. 야, 또 나왔어. 이거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방정식이지. 그럼 우리 뭐야? 미지수가 x가 있네? 맞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범위 나타나는 거. 그렇지. 범위를 나눈다? 그럼 부등식에서 나누는 거였고 방정식에서는 그 지수를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되고 밑이 다르면 지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밑이 일단 같아. 그러면 3x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으면 돼? x 플러스 8이랑 같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풀면 x가 얼마 나와요? 5. 하나 찾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밑이 서로 달라. 아니, 밑 서로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잠깐만, 지금 밑이 다를 수가 없네? 그지? 그럼 밑이 누구가 들어가는데? 1. 1이면 지수가 어때? 뭐가 되든 아무 상관없지. 그러면 결국에 밑이 1이니까 x가 1도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방정식의 해가 x가 1 아니면 5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 방정식하고 부등식 우리 지금 문제 풀면서 보면은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 봐봐. 밑이 1일 거냐 아닐 거냐로 구분해도 되지 않냐? 1이면 밑 1이 아니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겠지. 1이면 지수 알바야가 되는 거잖아. 부등식일 때는 밑이 1이잖아?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1일 거야. 등호가 없으면 1이 아니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큰 범위에서 보면 밑이 1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 둘 다. 근데 부등식은 거기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1이 아니라면 0과 1 사이일 거냐? 1보다 클 거냐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최종판이야. 방정식, 부등식에서. 문제 계속 풀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쌓아온 거니까.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하라고? 일단 밑이 1이냐 아니냐. 1이면 지수 알바누 하고 그냥 버리라고.
1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이 아닐 때 지수가 같아야 돼. 혹은 부등식에서는 1이면 등호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등호가 없으면 1을 알바야? 치워버리고. 왜? 알바야?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1이 아니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0과 1 사이일 거냐? 1보다 클 거냐로 디테일하게 나누시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낮춰나가면 내가 뭘 빼먹었나?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거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두 번째가 결국 뭐야? 부등식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써보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x에 3x 플러스 9제곱보다 이하다라고 나와있지? 자, 문제 보니까 x가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면 x가 1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근데 마침 딱 보니까 등호도 포함돼 있지?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찾자? x가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하자. 그럼 x가 1이면 지수 뭐라고? 알바야? 라고 생각하고 상관없잖아. 어차피 등호 있으니까 1일 때 성립해 안 해? 하겠지. 성립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x가 1이 아닌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등식에선 크게 나눠서 생각하라고. x가 어떻게? 0과 1 사이일 거냐? 아니면 x가 1보다 클 거냐? 그럼 0과 1 사이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큰 놈의 지수가 작아. 그러니까 우린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야. 3x 플러스 9보다 이상입니다. 이거 풀어서 x의 범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이상 되겠지? 그럼 x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이하 또는 x가 5보다 이상.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있냐? 없지.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여기선 없다. 밑에 걸로 가야죠. 그럼 자, 1보다 크면 큰 놈의 지수가 큰 거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3x 플러스 9보다 이하가 되겠지? 안 풀 거야. 바로 가.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이제 공통범위 나오지? 그럼 최종적으로 해의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이하인데 여기도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추가요. 이렇게. 확인돼?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얘도 다시 한번 해봐. 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방정식이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x가 1이다. 무조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해요.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x가 1이 아닌 거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딥하게 들어가면 되지? 개뿔이. 방정식에서는 어차피 크기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부등식에서만 딥하게 들어가라고. 그럼 바로 우린 뭐 하면 돼?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8하고 같아요. 이걸 풀어서 x 값을 찾았더니 얼마? 5.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뭐야? 1 아니면 5. 이게 오늘의 끝이야. 방정식,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치환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지수법칙 고려해 가면서 문제 풀어내야 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방정식, 부등식 풀어내는 거 1이냐 아니냐로 구분해라.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1이 아닐 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0과 1 사이일 거냐 1보다 클 거냐 결정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됐습니까?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풀만하겠지?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되 나 94쪽에 필수형 21번 안 합니다. 니들이 하세요. 왜요? 활용 내가 뭐 설명해 줄 게 없잖아요. 문장을 읽고 식을 만들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까지 식을 만들어줘야 되냐? 아니지? 만들어줘야 되냐고. 보겠습니다. 내일 아니 다음 시간에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뭐가 웃긴 거야? 뭐가 웃긴 거야? 민망해서 웃는 거죠. 아, 민망해서? 근데 쟤는 왜 안 웃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민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얼굴을 못 들 정도라서 지금 숙이고 있었던 거야? 아, 병신 같다, 진짜. 씨.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진행했고, 오늘 숙제 어디까지입니까? 96쪽이야? 벌써 여기까지 왔어? 많이 왔네. 그래, 96쪽까지 진행합시다. 확인됐죠? 오케이.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복습해봐야 할 것 같아? 네.
그래? 그럼 복습해보고 질문하고 오늘 영상 4개다. 왜요? 아까 우리 한 번 끊기지 않았냐? 전화 와서? 생이 아니지. 아, 그래서 3개냐? 네. 아, 그럼 다행이다. 그럼 3개. 3개로 올라가는 거. 그 2개 합치기에는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서. 확인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